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실 안전지킴입니다. 연구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연구실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고 사례를 통해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호흡기, 피부, 소화기 세 가지입니다. 호흡기는 가장 중요한 경로로 흉후드 사용과 방독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 피부 노출에는 내화학성 장갑과 보호의를, 눈은 보안경이나 페이스 쉴드로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소화기 경로는 실험 후 손 씻기와 연구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 폐포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성분, 위험성, 응급조치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핵심 안전정보입니다.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를 연구실에 반드시 비치하고 취급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GHS 픽토그램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독성, 부식성, 고압가스 등 위험성을 한눈에 알려주며 구분 숫자가 작을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학물질을 소분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 표지에는 화학물질 명칭, GHS 픽토그램,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는 안전보건실에서 제작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SDS가 있어도 우리 연구원에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통합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구매 시 일반 물품 구매와는 다른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계 1. 화학물질 검색. 행정지원 메뉴에서 내자, 외자, 소액 구매 화면, 화학물질 참조 버튼을 누른 뒤 카탈로그 번호, 제조사, 물질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단계 2. 취급자 지정. 반드시 취급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취급자 정보에서 MSDS 교육, 특수 건강진단, 작업 환경 측정 대상자 결정에 직접 활용됩니다. 단계 3. 신규 미등록 물질. 화학물질 등록 요청 버튼을 누른 뒤 제품명, 제조사, 카탈로그 번호, 용량, MSDS 입력, 그리고 안전 담당 부서 확인 후 등록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단계 4. 검수 및 바코드 부착. 구매 완료 후 검수실에서 바코드 발급 후 시약 용기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바코드 색상으로 성상을 분류하여 보관합니다. 바코드 색상별 분류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상이 다른 물질을 함께 보관하면 사고 위험과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폐기는 시스템, 화학물질 탭, 사용, 관리, 폐기 신청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폐기 신청 후 실제 화학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배출하며 종류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지정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폐기하지 않거나 지정 폐기물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시 3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번, 성상 다른 폐의 혼합 절대 금지. 2번, 폐기 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 3번, 폐기 전 해당 물질의 MSDS 확인을 필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실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순간, 바로 화학물질을 폐기할 때입니다. 특히 반응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서로 동일한 폐액통에 혼합하거나 어떤 폐액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폐액통에 그대로 화학물질을 버리는 등의 사유로 인해 폭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2021년 한 대학교에서는 실험 중 삼각 플라스크 내의 염화티오닐과 테트라 하이드로퓨란의 혼합물을 폐액통에 폐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혼합물이 폐액통 내의 물과 빠르게 반응하면서 폐액통에 있던 물질이 연구자의 얼굴로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염화티오닐의 MSDS를 확인해 보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이산화황, 염화수소와 같은 독성 흉을 방출함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단독으로 폐기했거나 새로운 폐액통에 폐기를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겠죠. 이외에 많은 유사한 사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해당 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반응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서로 혼합하거나 오래된 시약 또는 장기간 보관한 폐액통을 폐기하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하려는 물질의 성상 및 유해 위험성을 MSDS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금수성 물질이나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혼합 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제 등은 해당 물질만 따로 포장하여 폐기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약병이나 폐액통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내부 물질의 변질이나 용기의 부식 등으로 인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약은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 폐액통도 양이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슬라이드 하단의 핵심 원칙 5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MSDS를 확인하고 연구실에 비치해 주세요. 둘째, 소분 시에는 경고 표지를 빠짐없이 부착해 주세요. 셋째, 취급 시에는 흉후드 등 국소 배기 장치를 반드시 활용해 주세요. 넷째, 작업 중에는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해 주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특수 건강 진단과 작업 환경 측정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안전한 여러분이 연구의 미래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